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켜서 남의 하루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해외 프로젝트를 따냈고,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매일 남의 인생을 자로 재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을까? 혹시 나만 이런가요?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팀장님이 숫자를 띄워놓고 말했어요. 이번 분기 성과 여기까지 왔어요. 그 숫자보다 더 빨리 내 시선이 간 건 옆자리에 앉은 동기 표정이었어요. 미묘하게 올라간 입꼬리. 그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더라고요. 아, 또 비교 시작이구나.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아요? 점심시간엔 혼자 화장실 칸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지? 사실 숫자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쟤보다 낫나? 뒤처지진 않았나? 이상하죠. 회사 일보다 비교가 더 피곤해요. 메신저 알림이 울렸어요. 후배가 실수했다는 메시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조언을 했을 텐데 그날은 손이 멈췄어요. 혹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비교는 이렇게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려요.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어요. 비교를 멈추면 정말 뒤처질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괜히 늦게 가는 사람이 성실해 보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옆팀 선배가 가방을 들고 나가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말이 왜 이렇게 부럽던지. 그날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유난히 낯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뇌인지 쪽 연구에서는 비교를 반복할수록 뇌가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빨리 지치는 거래요. 아, 이게 나구나 싶었어요. 다음날 일부러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 회의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과가 어떻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속으로 숫자를 재지 않기로요. 대신 내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내가 한 일 3가지. 보고서 수정, 고객 메일, 회신, 회의 정리. 별거 없어 보여도 그건 분명 내가 한 일이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해본 적 있어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기를 또 만났어요. 예전 같으면 괜히 말수 줄였을 텐데 그날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 자료 정리 고생했죠. 그 친구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어제 밤새서 완전 멘붕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잘 나가 보이던 사람도 똑같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오후 회의 중에 팀장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 부분 설명해 줄래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 반응부터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내가 준비한 이야기만 했어요.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비교를 안 하니까 그 말이 그대로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다가 거울 속 나한테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남이랑 안 재봤다. 그 말이 그렇게 대단한 선언은 아닌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뇌과학 쪽에서도 말하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하던 비교를 멈추면 자존감 회로가 서서히 회복된다고요. 거창한 변화 말고 이런 작은 멈춤이 시작이래요.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렸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퇴근 후 이 시간 같이 숨 돌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신저를 보다가 예전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갑작스러웠어요. 예전엔 그 사람과 늘 비교당했거든요. 그때마다 작아졌고요. 잠깐 망설이다가 답장을 했어요. 네, 요즘 제 페이스 찾는 중이에요. 보내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 나는 절대 못했을 말이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과거도 조금은 작아지더라고요. 하루가 끝나갈 때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내일도 비교하고 싶은 순간은 분명 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비교하지 않고 일하는 연습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떤가요? 비교 없이 하루를 보내면 뭐가 제일 먼저 달라질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 왜 어느 순간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는지 그 지점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 순간을 이해하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도 보이거든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바로 잠이 오진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회사 풍경이 천천히 다시 재생되더라고요. 회의실 공기, 메신저 알림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던 손끝 감각까지. 예전 같았으면 그 장면마다 꼭 비교가 따라 붙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나 오늘 진짜 남이랑 안 재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조용한 변화일 줄은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또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습관처럼 SNS를 켰다가 멈췄어요. 굳이 안 봐도 되잖아. 혼잣말처럼 속으로 말하고 화면을 껐어요. 별일 아닌 행동인데 심장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하루 기분을 바꿔버리는 순간.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의가 잡혔어요. 이번엔 다른 팀과 협업 회의였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누가 말을 잘하나, 누가 주도권을 잡나 그런 게 먼저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노트에 이렇게 적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이해해야 할 포인트는 뭐지? 비교를 안 하니까 듣는 게 훨씬 잘 되더라고요. 이건 솔직히 나도 좀 놀랐어요. 회의 중간에 한 사람이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팀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죠.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바로 계산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세 보인다. 나보다 위인가? 그런데 그날은 그냥 생각했어요. 아, 지금 저 사람도 자기 자리 지키느라 급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세 번째 반전이었어요. 비교를 멈추니까 남의 말이 공격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기랑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너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요? 라고 물었더니 예전엔 항상 긴장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너 같아 보여. 그 말을 듣는데 젓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내가 느낀 변화를 다른 사람도 느끼고 있었다는 게 묘했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비교를 멈추면 제일 먼저 편해지는 건 표정이라는 걸요. 오후에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하나 발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또 뒤처지나 보다 이런 생각부터 들었겠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메모했어요. 수정 필요. 그리고 바로 고쳤어요. 스스로에게 한마디 했어요. 실수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 말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은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퇴근 직전 팀장님이 내 자리로 왔어요. 오늘 회의에서 말한 포인트 좋았어요. 다음엔 그 부분 좀 더 살려보죠. 짧은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평가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피드백이었어요. 비교를 내려놓으니까 말의 무게도 달라지더라고요. 뇌과학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를 위협 상태에 두지 않으면 뇌가 정보를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피드백도 성장으로 연결된대요.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캔맥주 하나를 샀어요.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 캔을 따는데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오늘 하루 완벽하진 않았지만 버텼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는 늘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겼는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오늘도 잘 버텼어. 이 말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해줬어요? 그날 밤 메신저로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괜히 내 위치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서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날은 그냥 내가 아는 만큼 말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덕분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어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도와주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비교를 안 한다고 해서 야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방향이 또렷해져요. 남의 속도 말고 내 리듬이 보이거든요. 빨리 가는 날도 있고 느린 날도 있는데 그걸 굳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혹시 지금 너무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숨가쁘지 않아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지금 이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퇴근 후 이 시간 이런 이야기 계속 같이 나눌 수 있게요. 비교하지 않고 일하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아직 연습 중이에요. 어떤 날은 또다시 남의 성과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비교 버튼 눌렸구나. 그리고 잠깐 멈춰요. 그 멈춤이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와 주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잘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의욕이 뚝 떨어지는지, 그 순간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의욕이 사라지는 그 지점을 알면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 이야기 다음에 같이 이어가요.